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죠. 설령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요즘 부동산 시장 또한 상승세가 꺾이고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놓고 보더라도 전국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처럼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다 상승률이 축소되고 계속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믿고 있었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또한 그래요. 이 전세가격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세가격지수 또한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은 0.03에서 0.02, 수도권은 0.01에서 0. 이제 아마 구정 끝난 이후부터는 수도권의 전세 가격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곧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은 0.04, 0.04로 동일하고요. 서울도 0.02에서 0.01. 그래서 주택이 부족한 서울마저도 전세 가격 지수가 이처럼 상승세가 굉장히 꺾이고 이제 곧 하락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 이제 거의 상승률을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파도가 치듯이 파란색도 올라가고 빨간색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는 요 끝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도 끝부분이고 빨간색도 끝부분이라는 얘기죠. 즉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상승률을 다 까먹고 있다. 이제 살림이 거듭난다. 이런 단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요. 집값 떨어진다. 힘 실리는 목소리라는 거죠. 매수, 소비의 투자 심리도 완전히 꺾였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변화에 선행되는 심리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매수 심리는 물론이고 소비 심리,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집값이 보합세를 넘어서 이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되겠죠. 따라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 2021년 11월 8일 때는 109에서 11월 22일 날은 98.6 도리어 이제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매매 수급 지수에서 100이란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100 미만은 매수자가 줄어들었고 매도자가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수급 지수 100 이하라는 것은 하락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 12월 6일 때는 96.3, 그리고 2022년 1월 3일에는 92.8, 1월 17일에는 91.15 이처럼 매매 수급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산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예요. 미국발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으로 인한 미국 증시의 폭락과 비트코인 35,000달러대로 폭락. 그래요. 비트코인 또한 한동안 69,000달러 그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35,000달러니까 2달 만에 반토막이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즉 암호화폐의 주말 폭락이 또 반복됐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하루 새 10%가량 떨어지면서 35,000달러대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또한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또한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또한 금리 인상에 2830선으로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 놓고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로 1% 가까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데 누가 샀다? 개인들이 샀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주식 시장은 미국 시장이 됐든 국내 시장이 됐든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휘청하고 있으니까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폭락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69,000달러가 35,000달러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산 시장에 폭락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산 시장 난리 났죠. 이런 와중에 이제 다음 주 말부터는 구정 연휴가 도래가 되죠.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인데 전통적으로 그래요. 구정 연휴에는 전국에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많이 모이겠죠.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인 가족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가족 친척들이 모인다면 뭐 이제 이야기꽃을 나눌 수밖에 없겠죠. 바로 부동산 이야기가 되겠죠.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뭐 2014년, 15년도부터 구정 연휴 또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다들 부동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어디를 사두었더니 많이 올랐다. 어디가 저평가되었다. 어디를 사라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따라서 덩달아서 구정 연휴가 지나면 덩달아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정 연휴가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그래요. 추석 연휴 또한 구정 연휴 끝나고 부동산 정보 공유의 장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뭐한다? 부동산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다. 추가로 샀다.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어디 지역을 사서 돈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척들한테 내가 산 아파트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산 아파트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친척들까지 그 아파트를 사게 만드는 그래요. 뒤이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발생이 됐겠죠.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번 구정에는요. 이런 분위기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자산시장 폭락이 오는데 너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잖아. 너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또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주식은 괜찮아? 너 재작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었다며 떼돈 벌었다며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 별로 재미없다는데 너 주식은 괜찮나? 지금 다가오는 그런 구정 이유가 지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 너 그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언제 팔 거냐? 너 아직도 안 팔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다? 심리가 꺾이는 거예요. 뭐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매수 심리가 꺾이는 거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파트 사는 것 자체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나 언제 팔지?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 심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구정 때는 많이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번 구정이 지나면요. 아파트의 매수 수급 지수 요런 추이가 심리지수 등이 2월달 들어서는 더 하락할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자산시장에 그래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등 악재만 잔뜩 하고 호재가 없는 상태에 매수 심리까지 앞으로 더 얼어붙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구정이 끝난 후에 2월달 중순경에는 부동산 지도가요.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지금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노란색 중에서 마이너스 0.2 세종, 마이너스 0.03 대전, 마이너스 0.08 대구인데요. 앞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즉 구정이 끝나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심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